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대길 선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여러분 모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추석은 단순히 가족과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명절을 넘어서 우리의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복을 구하는 중요한 의식과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 우리 조상님께서는 이 시기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며 그 복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길 기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이 다가오기 전 열흘 동안에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금기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요? 이 시기는 복의 흐름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는 때입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큰 복이 들어올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복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 금기사항을 잘 지키신다면 조상님의 가호와 함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지혜 속에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올바른 행동을 알고 불운을 피하는 지혜를 배워서 이번 추석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보시지요. 추석은 음력 8월 보름날에 해당하며 가을의 한가운데 있는 가장 밝은 보름달을 상징하는 명절입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의 결실을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복을 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추석 전 열흘 동안은 이런 복의 흐름이 정착되는 시간이므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금기사항은 이사나 집수리를 피하라입니다. 추석 전후는 집안의 기운이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조상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복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도 이사나 집수리와 같은 큰 변동은 집안의 기운을 흔들어 놓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의 건강이나 재물운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집을 옮기거나 수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기운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불안정해져서 가정에 불안정한 기운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수리나 이사 계획은 추석이 지나고 기운이 안정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안정된 집안의 기운이야말로 가족 모두의 복을 끌어당기는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지요. 두 번째 금기사항은 차례상에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을 하지 말라입니다. 차례상은 조상님을 모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주학적으로 차례상에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을 하게 되면 음양의 균형이 깨질 수 있으며 이는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고 흩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차례상은 소박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는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화려함은 오히려 조상님의 기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으므로 단순하면서도 정갈한 차림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장식이나 필요 이상의 화려한 장식품은 피하고 조상님의 기운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당하고 소박한 장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께서 기뻐하실 진정한 정성은 거칠애가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과 절제된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금기사항은 밤에 빨래를 널지 말라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밤에 빨래를 널면 음기가 빨래에 스며들어 가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조상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밤에 빨래를 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은 심야의 외출을 피하라입니다. 추석 전후는 음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사주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밤늦게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기운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밤 시간대에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금기사항은 불필요한 대출과 부채는 금물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는 재정운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대출이나 부채를 지게 되면 재물운이 흐트러져 향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부채를 지는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금기사항은 다툼을 피하라입니다. 가족 간의 혹은 타인과의 불화는 명절 전 10일 동안 피해야 합니다. 사주적으로도 이 시기는 새로운 복이 들어오는 중요한 시기인데 다툼과 분노는 복을 막아버립니다. 추석은 조상님께
복을 구하는 시간인 만큼 화를 내거나 원성을 듣는 것은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7번째 금기사항은 금전거래를 피하라입니다. 이 시기에는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주에서는 추석을 앞둔 열흘 동안의 금전거래는 재물운을 망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재물복은 점점 쌓이는 것이므로 이 시기에는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금기사항은 제사할 때 막걸리를 피하라입니다. 제사상에 막걸리를 올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막걸리는 이름 그대로 막 걸러낸 술로 정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추석 제사상에 올릴 술은 맑고 깨끗한 청주나 전통주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은 맑고 순수한 에너지에서 오기 때문에 조상님께 드리는 술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9번째 금기사항은 지나친 음주 가무를 피하라입니다. 추석 전에는 지나친 음주나 가무를 피해야 합니다. 과도한 향락은 사주적으로 복을 차버리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명절은 복을 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자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복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절제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금기사항은 대청소를 하라입니다. 추석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집안 대청소를 해야 합니다. 명절 전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조상님께 드리는 정성과 예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복이 깃들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이 시기의 청소는 복과 운을 불러들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말씀드린 이 10가지 금기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서 조상님의 보호와 하늘의 복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님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운과 복을 맞이하는 사주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의 운명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쌓아온 공덕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이때 사소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복을 키우거나 오히려 흩어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사주와 풍수지리에서는 기운의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안의 청소부터 마음의 다스림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큰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길잡이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저를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작은 약속입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며 더욱 깊이 있는 사주와 풍수학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가정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큰 복이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조상님과 함께 복된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저희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더욱 깊이 있는 사주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추석 전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